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일정 기간 구내 식당 문을 닫고 점심시간에 전통시장에서 밥을 먹고 장도 보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3 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다양한 대입 지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남의 항공산업도 매출이 줄고 고용 위기가 심화하자 항공업체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쏟았던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구내 식당의 문을 닫고 점심시간에 전통시장을 찾아 밥을 먹고 장도 보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날을 맞은 경남 창녕 남지시장.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개장했지만 아직은 한산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사람이 조금씩 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리사장이 다 부산 마산서 오가지고 차비도 못 나갈 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깨띠를 두른 군청 직원들이 시장 곳곳을 누비며 떠들썩하게 흥정을 하고 물건도 사면서 활기를 되찾습니다. 한 개씩 하나 일단은 5,000원. 한 개 다 있어도 만원 이어드릴게. 창녕구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식사도 하는 장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구내 식당 운영도 한 달 동안 중단했습니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어민들이나 이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적극 장보기 사업을 건장하고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원시는 창원 지역 9개 전통시장과 국별로 자매 결연을 맺어 매주 1회 장보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김해시는 동상시장 내 청년몰에 무료 강좌를 열어 시장 활성화를 돕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입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인 이지우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이후 반배정과 모의고사 문제지 수령 때문에 단 이틀만 학교에 갔습니다. 스터디 카페와 학원을 오가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지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수능이 연기돼가지고 반수생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 교류가 없어서 좀 갑갑한 것 같아요. 경남교육청의 올해 대입 환경 분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에 큰 변화가 없고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재학생과 N수생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유분리는 따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난이도와 고3, N수생의 유분리는 이들이 모두 치르는 6월 전국 모의평가의 결과가 나와 봐야 점쳐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의 생활 기록에 대한 충실함을 기해서 수시 전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대입 진학 협업을 위해 5종류의 자료를 개발해 이미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또 경남 대입정보센터에선 진학 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단위 학교나 지역별 진학 설명회, 학부모 진학 엑스포, 진학 협업 교사 연수를 비롯해 18개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권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론화협의회는 앞으로 꾸려질 100명의 도민 참여단과 수기 과정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의료 전문가와 인구통계학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까지 모두 21명입니다. 이로써 서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건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련을 강제 폐업한 지 7년 만입니다. 공론화 협의회가 다룰 핵심 쟁점은 공공병원 신설 여부입니다.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쟁점이라기보다는 깊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병상이 없는 서부권에 진주련을 대체할 공공병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우리 서부경남 도민이 공공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창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하고 공공병원 신축 논의 이전에 민간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전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 관계,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공론화 협의회는 100명의 도민 참여단과 논의를 거친 다음 이르면 7월 말쯤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서늘하지만 낮에는 따스한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경남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남해안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대 80mm, 그 밖에 경남 지역은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남 지역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함양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내일 아침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남의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고용 문제도 깊어지자 항공업체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의 한 항공 제조업체. 생산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천 지역 50여 개 항공업체의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내 유일의 완조기 제조사인 카이도 올해 3,900억 원, 내년 5,200억 원의 매출 차질을 전망했습니다. 부품을 공급받는 보잉사와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항공기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딴 추락 사고로 인한 보잉 B737 맥스 기종의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입니다. 매출 규모가 65.4% 정도가 전체 한국의 항공 제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고스란히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데미지가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합니다.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충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항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경영난은 고용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숙련 노동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상당수의 업체는 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부품 제조업의 기반까지 흔들리자 사천 지역 항공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항공 관련 사업 확대와 조기 발주, 금융 지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특히 7대 기간 산업에 항공 제조업을 포함시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항공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위기의 장기화로 항공 제조업의 몰락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항공 뉴딜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집에 침입해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2인조 협박 용의자들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3년 전 권 전 시장이 정적을 제거해달라는 사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권민호 전 거제시장 집에 가스검침원 복장을 한 괴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괴한들은 집안에 혼자 있던 권 전 시장의 부인을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권 전 시장 부인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괴한들은 권 전 시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10여 분 정도 부인을 협박한 뒤 달아났습니다. 아파트에 가스 누출이 돼가지고 가스 누출이 점검돼가 각 세대 가스 점검하러 들어왔다 이러니까 문 열어줬는데 사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괴한들은 67살과 52살의 남성, 이 중 60대 남성은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3년 전 권 전 시장으로부터 정적을 제거해달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전 시장이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막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주면 대가로 유람선 허가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남성이 거짓 주장을 했다며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권 전 시장이 출소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관계는 아직 지금 수사 중이라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도내 청년을 지원하는 경남도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신청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청년은 1000여 명으로 도가 계획한 3,000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김해 시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해 시는 빅데이터로 실시간 유동 인구를 분석해 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과 학원, 유치원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소독을 진행할 방역 드라이브스루와 각종 생활 수칙과 방역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창원시 간부공무원 229명이 급여 일부를 모아 마련한 1억 3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기탁금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을 위해 방역 물품이 필요하다는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방역 소독기와 소독제, 마스크 등의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19일 가운데 휴업한 학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휴업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경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응원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은 경남 21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고 응원 문구를 넣어 만든 것으로 오는 23일 검정고시를 앞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로 보낼 예정입니다. 큰 비나 태풍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창원 마산하포구 해운동과 월영동 저지대가 올해부턴 상습 침수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456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 착공한 배수 펌프장 공사를 올 장마철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배수 펌프장 2곳에서 1분당 2천여 톤의 빗물을 퍼올려 마산만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한국조형예술원 실용전문학교 개교식이 어제 하동군 정량면 지리산 아트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조형예술원은 융복합 자연주의 현대예술 전문학교로 석사과정과 비학위 전문과정, 실용 전문과정 등 3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형예술원과 함께 지리산 현대미술관과 지아프 아트센터도 지리산 아트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령군이 한우산 풍력단지 일대 에코공원을 한우산과 신성산 사이에는 도깨비와 연계된 호랑이 쉼터를 내년 말까지 조성합니다. 에코공원은 35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와 별자리 관측소, 생태숲 홍보관 등을 구성하고 호랑이 쉼터는 20억 원을 투입해 호비 만남의 광장과 호랑이 학습관 등을 건설합니다. 경상남도가 2020년산 햇마늘 수확을 앞두고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오는 15일까지 마늘밭 209헥타르를 산지 폐기합니다. 올해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8.4% 감소한 25,376헥타르지만 생육 상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